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2022년 하반기 삼성그룹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작 전에 지금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 같이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분야에 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450조 투자 계획을 5년간 하겠다라고 투자 발표를 했고 약 8만 명의 인원을 5년 동안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부터 본격적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캐파 확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분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2022년 하반기 반드시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특히나 금년 하반기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계획의 변동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 투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고요. 뭐 철회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보류하고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채용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특수가 있는 만큼 이번 하반기 반드시 좀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률 관련된 이슈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 그냥 열심히 잡아서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점 그리고 주요 전공 과목들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소서 최대한 잘 쓰시면 좋겠고요. 뒷부분에서도 간단하게 미리 준비해야 될 요소들 얘기할 거고, 삼성그룹 채용이 뜨게 되면 자소서 항목 확인한 다음에 한 번 더 작성법에 대한 부분 올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인적성입니다. 경쟁률은 구독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1.5대 1에서 1.6대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서류에 비해서는 인적성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G세까지 가게 된다면 합격과 좀 이제 한 단계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상반기에 같이 면접 준비를 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몇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해 봤더니 35문제에서 40문제 푼 합격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꼭 공대 직군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이나 인사 직군에서도 35문제 내외를 푼 지원자들이 합격했다라는 사례를 보았을 때에는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멘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문제를 집중 있게 풀어냄으로써 다 풀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접만 가도 할만하다라는 내용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반기 집중 면접반을 통해서 요 뒤에 링크 같이 좀 걸어드렸는데요. 집중 면접반 통해서 14명의 삼성그룹 지원자들이 함께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7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일찍 준비했다면 합격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체크를 해둔다면 훨씬 더 합격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의 핵심적인 부분만 미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쓸 때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 동기가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똑같은 멘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반도체에 지원했다. 아니,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발전으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항상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왜 메모리냐, 왜 파운드리냐, 왜 시스템이냐를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각각의 제품군과 사업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미리 좀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서류 접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는 준비하고 학습하고 자소 쓸 시간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고요. 산업의 주요 흐름과 이슈 디테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일본에서 입사 후 포부와 비전을 묻고 있는데 이 비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 LSA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 문제들, 과제들을 내가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미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입니다.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도전 경험을 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이야기 쓰시고 성적 올리기 자신감 충전 너무 많은데요. 너무 두루뭉술하고 그리고 주제 자체 차별성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다 열심히 살아왔다, 자신감을 충전해왔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별로 차별성 없고 주제 자체도 너무 일반적인 내용으로 자꾸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영감 받았던 그런 멘트들 중심으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세웠던 이야기를 쓰게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에 맞게끔 어떻게 확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뚜렷한 계기를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도입부부터 명확하게 시선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 이슈 부분입니다. 대부분 서두부터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 예를 들면 전력 이슈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점과 심각성,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비 전력 비율이 얼마큼까지 낮아졌는지, 그리고 수급이 얼마큼 불안정한지, 에너지 비용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까지 같이 제시하면서 심각성을 제시해야만 이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 이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신문 기사의 제목만도 못한 디테일로 사회 이슈를 쓰고 있다는 점,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이슈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이슈의 현안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구체적인 팩트와 사실 먼저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견해 밝히는 건 충분히 순차적으로 같이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7대 사회 이슈 2022년 하반기 버전 조만간 9월 초에 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7가지 주제는 영상으로 올릴 내용이고, 그리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구체적 근거를 덧붙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관련 참고 기사들은 유료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자소서와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거의 다 뭐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지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자소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쓸 때부터 고민을 해야만 면접에 가서도 성장 과정에 썼던 본인의 주제를 자기소개로 활용한다든지, 입사후 포부에 썼던 이 산업군의 주요 이슈를 내가 입사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입사후 포부로 활용한다든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자소서 쓸 때부터 이런 고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때 계속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 미리미리 좀 연결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제시된 관점이 면접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자소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나 같은 경우 어떠한 관심으로 화학 공부를 했다. 예를 들면 화학 물질 간 반응, 합성 이해를 통해 더 좋은 소재나 물질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접근과 고민들이 반도체에도 필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내가 화학을 공부한 이유다. 라는 식으로 내가 자소서에 썼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면접에 가서도 화학공학도로서 아니면 화학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이 어떻게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자소서 쓸 때부터 내가 명확하게 고민을 한 내용은 면접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과 지식적 측면에서 정말 많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8대 공정 이수를 했다든지 인턴을 했다든지 뭐 해외 영어 관련된 인턴을 했다든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서류를 합격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좋은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작 내가 갖춰야 될 가장 필요한 지식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지 못하고 면접을 본다라는 점, 이 부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꼭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아래 같이 링크는 이제 제가 그 댓글로 걸어드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합격률 분석부터 삼성그룹 면접 합격 사례들 좀 같이 연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면접의 교수 읽지 않으신 분들 반드시 읽고 하반기 취업 한 번에 뽀개셨으면 좋겠고요. 유료 멤버십 구독도 많이 하셔가지고 관련된 기사 정리 같이 확인하셔서 취업에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쓰였습니다.